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어떠한 코인입니까?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코인 시장에 투자할 때 리플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또한 비트코인도 분명히 아실 거고 도지코인도 아실 겁니다. 야,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코인들은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근데 최근에 어떠한 움직임입니까? 물론 상승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도지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상승을 하긴 했는데,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시총이 작은 코인들은 엄청나게 펌핑이 나오면서 몇백 프로 올라가는 그 부분을 먼저 보여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이 코인 빨리 매도하고 시총 작은 코인으로 빠르게 수익권 내고 싶다 라는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죠. 이게 사람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리플을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리플 같은 경우는 무엇이 있죠? CBDC라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자, 이러한 이벤트들은 어떤 걸 말합니까? 리플의 상승 모멘텀이다. 상승 재료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 올라갈까? 다른 시총 작은 코인들 올라갈 때도 리플은 서서히 올라갔고, 비트코인 많이 올라갈 때도 리플은 서서히 올라갔으니까 지칠 수밖에 없죠.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는 리플 코인을 왜 투자했는지, 또한 리플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리플이 정녕 어떻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리플 코인 뭐 안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게 리플이에요. 물론 지난번 1100원 돌파했던 어떤 시점이었습니까? SEC가 이제는 리플 난 약식 재판에서 졌습니다 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1100원 돌파하고 나서 기분 좋았죠. 근데 그 이후에 하방 압박, 횡보 라인 가져오면서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상승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다른 알트코인 대비해서 상승력은 작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한텐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죠. 저 또한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심리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100원을 돌파했을 때 SEC가 약식 재판에 졌죠. 그리고 나서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다. 이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기대감을 더욱더 빠르게 증폭시켰고, 이 부분은 블록 형식인 증권형 토큰의 STO까지도 빠르게 움직임을 놓하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들었던 건 분명하게도 리플이 SEC한테 승리했기 때문에 나왔던 그 부분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리플 코인이 1100원 약식 재판 결과 뚫었다. 이 부분의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 이후에 거래량은 바닥을 기면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겠지만 리플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은 확실한 저점 매집 구간을 지금도 형성하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리플코인 영상에서는 고래들의 움직임은 왜 이렇게 느긋하게 나오고 있을까? 최근 2주간에도 30% 정도의 급등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2주간 이때 고래들의 매집 구간이 형성되었다. 근데 이 고래들은 2주간 매집했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일 텐데 어디에 목표가를 두고 있을까? 이 부분 또한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들은 오늘 영상에 말씀을 다 드릴 거니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또한 매수의 비중 관리도 중요한 것처럼 매도의 비중 관리도 중요하다. 난 저점에 잘 잡아서 지금 수익 구간인데 어떻게 매도할까요? 이러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하나씩 체크해 드리면서 리플의 본질적인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리플은 어느 방향성을 향해 따라갈 것인지, 이 부분 또한 같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리플 코인 나는 이렇게 투자해야 되겠다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이 따봉 버튼 이거 꼭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아주 큰 힘을 얻는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왜 우리가 리플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지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를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은 문자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함께 투자하시면 확실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빠르게 올라가는 코인들 부럽고 배 아프지만 이 코인들로 인해서
해당되는 부분의 손실 확률이 더욱더 높아진다고 하면 우린 더욱더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 코인, 우리가 왜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지, 리플은 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지, 우선 이 부분은 가까운 예로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리플은 900원대를 치솟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스웰 이벤트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스웰이 뭡니까? 11월 8일부터 9일 사이에 열리는 리플랩스의 행사죠. 이 이벤트에서 리플은 어떠한 기준점으로 어떠한 방향성으로 올라갈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리플 말고 리플랩스죠. 리플랩스가 나스닥의 상장을 운영하고 있다. 상장을 한다, IPO를 한다, 기업 공개를 한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IPO를 준비하고 있는 리플랩스. 확실하게 IPO를 준비하고 IPO가 된다. 라고 한다면 엄청난 자금력이 쏠려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어느로? 리플랩스로. 그 말인즉슨 우리 리플코인의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비트코인 ETF에 열광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ETF로 하여금 기관들의 자금,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통로가 마련된다. 그 부분은 제도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마찬가지로 리플이 IPO를 성공한다. 그 부분 또한 엄청난 자금력이 쏠려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새 12%나 오른 리플을 볼 수가 있고 가격 전망은 투자자들은 계속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근데 리플을 오랫동안 투자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리플랩스 얘네가 발표한다고 해서 긍정적인 이벤트가 하나도 없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으시고 11월 8일 날 그리고 9일 날짜 별다른 내용 없이 끝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두 분 다 뭐 어떠한 말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죠. 현재로서는. 다만 리플이 기본적인 본질적인 목표는 무엇이 있을까? 이거를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리플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에서 통용 코인으로 등재가 되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자, 리플 해당되는 리플의 CEO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미국 SEC한테 지면 우리 미국장을 떠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였죠? 아시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유럽, 영국, 지금 이 모든 나라에서는 리플은 뭐였습니까? 리플을 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 리플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 CBDC의 디지털 화폐. 이게 뭡니까?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뭡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용하고 있는 거 종이 지폐, 동전들 이제 이용 잘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넘어서 이젠 디지털 화폐로 간다. 이게 어떤 걸 뜻합니까? 우리 화폐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리플 두바이에서 국제금융센터에서 통용 코인으로 적용되었다. 이 말인즉슨 이러한 국제적인 나라들이 이제는 리플로 대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CBDC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거. 왜 우리 한국은행 또한 CBDC의 발전 속도를 엄청나게 높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CBDC의 후진국이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미국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인 기관이 리플을 그렇게나 쥐잡듯이 잡았으니 발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다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자, 보세요. 리플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은행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은행들은 다 어느 은행입니까? 국제적인 은행들이 쭉 나와 있죠. SABB, SCB, SBI, 노바티. 자, 말씀드렸던 유럽, 아랍에미레이트, 영국, 아시아 쪽 계속적으로 이 은행들이 함께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다. 자, 리플과 손을 잡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또한 국제통화기금인 IMF 또한 리플과 함께 CBDC를 발전하고 있다. 이 부분은 리플이 계속적으로 발전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 관점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리플의 목표가를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리플 0.61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수요일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면서 뭐죠? 중요한 거는 조지아 국립은행에서 CBDC의 기술 파트너로 리플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 말인즉슨 리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속였던 적이 없습니다. 리플에 적어도 모멘텀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 근데 왜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져오면서 횡보 라인을 가져왔을까?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 부분을 원하는 세력들이 따로 있겠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얘네가 누굽니까? 기관이고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금리라는 부분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것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어떤 표입니까? 이건 블록 데이터에서 나왔던 자료 화면이거든요. 이 자료에서 보시면 전 세계 모든 기업들 통틀어 봤을 때 코인 시장에 투자를 누가 가장 많이 했을까? 라는 걸 전 세계 모든 기업 순서대로 1위별로 1위부터 순서대로 나열된 겁니다. 자, 1위가 누굽니까? 알파벳, 구글입니다. 미국 내 기업이죠. 2위는 블랙록. 다들 잘 아시죠? ETF에 작은 공을 쏘아 올린 곳이 바로 블랙록입니다. 3위는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페이팔, 마이크로소프트, 시티, 어메리카 익스프레스까지 뭐 우리가 잘 아는 삼성도 있고요. LG도 있네요. 자, 어찌됐든 이러한 대부분의 체크됐던 기업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기 때문에 SEC한테 민감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 이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곳이 나스닥, S&P, 다우에 상장되어 있거든요. 자, 우선 다시 다음 돌아가서 우리가 금리를 올린다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건 뭡니까? 물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건 맞죠. 근데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기업들의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아요.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담스럽죠. 나중에 집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기업들은 투자 자금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대출을 받죠.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 기업들의 부담감은 엄청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리에 민감하고 SEC한테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투자했던 코인 시장까지도 연결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주식 시장이 떨어지고 주식 시장이 떨어진다면 코인 시장 또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기업들이 투자했던 게 코인인데 고래가 투자 자금을 회수한다. 엄청나게 압박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시장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리플은 엄청나게 좋은 이벤트들이 많아요. 고래를 또한 엄청나게 투자했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리플 2주간 사이에 30%가 급등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고래, 세력, 거래량의 지갑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자, 이렇게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200%, 300%막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시죠? 이러한 고래들이 매집을 했고 이러한 고래들의 지갑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왜 리플 안 오릅니까? 2주간 30%가 고작 오른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 고래들은 시장을 조정하죠. MM 세력이라고 합니다. 마켓 메이커라고 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당연히 마켓을 조정하고 있고 시장 감각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왜 안 오를까?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비트코인 ETF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선점 효과의 노림수입니다. 내용을 잘 보세요. 자,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합니까?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한 다음에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ETF가 나온다. 이 말인즉슨 뭐예요? 지금 ETF가 나온다고 하면 시장에 26조 원이라는 자금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이벤트고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상승력을 가져올 만한 재료입니다. 근데 왜 딜레이가 시켰을까?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ETF가 나오기 전에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여기서 매집하는 게 매수, 매집이라고 합니다. 이 매집은 뭡니까? 저가에 매수하는 걸 매집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고래들이 그렇게나 하고 있으니까 ETF 출시되기 전에 당연히 매집을 먼저 하겠다.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습니까? 리플 또한 마찬가지죠. 리플 코인 3주간 계속적으로 고래가 매집했습니다. 여기 라인입니다. 고래가 매집했고 고래의 지갑수도 엄청 늘어났는데 왜 안 오를까요? 이거 오른 게 답니까? 아니라는 거. 리플 안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 또한 당연히 그 매집 부분이 먼저라는 거. 지금처럼 시총 작은 코인들이 뻥핑을 뻥뻥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 리플코인 투자하고 있는 강력한 홀러분들 또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쪽으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왜? 급등하고 있고 300% 오늘 말자에도 그래요. 이 20분 만에 300%가 넘게 올라갔는데 그걸 보고 있자니 우리 리플코인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시총이 작은 코인들이 펌핑이 나오니까 그거 따라가려고 리플을 매도하고 이 점핑이 나는 건 들어갑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여기 들어갔다가 다시 또 급락 나오면 어떻습니까? 매도 시점 잡아야 되겠죠. 오늘 날짜로도 그 부분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멀티펄스 X가 20분 만에 30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260%가 다시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현재는 40% 상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300% 넘는 거 올라갔습니다. 고점에 잡았어요. 다시 260% 떨어졌습니다.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260% 발생되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죠. 안 됩니다.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도 그렇고 도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 네, 맞아요. 근데 많이 올라가는 코인이 옆에 바로 있으면 이게 더 눈에 보이죠. 그래서 리플을 버리고 도지를 버리고 비트코인을 버리고 이걸 탄다? 근데 탔더니 300%에서 매수했더니 곧바로 마이너스 260% 됐어요. 이게 불과 30분 만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이런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매매하면 절대 안 되겠죠. 확실한 바닥 구간에 있는 코인들은 그 바닥에 가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플 또한 시총이 작은 코인입니까? 아니죠. 고래들 엄청나게 매집했다고 말씀 여러 번 드렸죠. 그러면 이게 바닥일지 아닐지 그 부분을 먼저 판단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익 고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게 많이 올라간 거 절대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바닥 구간을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650원까지 떨어졌었다. 이때 매도하신 분들 엄청 많으시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후회하고 있으세요. 매수와 매도는 확실하게 비중을 나누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매수 또한 중요하지만 그 매도라는 것 또한 손실과 수익을 확정짓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제가 영상 여러 번 찍으면서 니플 같은 코인,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코인들을 더욱더 크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또한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죠. 300%가 올라간대요. 500%가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매수하고 싶죠. 리플 버리고 매수하고 싶어요. 근데 이걸 버리고 여길 급하게 매수했습니다. 근데 떨어지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제가 져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각자가 투자를 하고 있지만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는 이 비중 관리가 이 바닥 구간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리플코인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무료로 먼저 넣어드릴게요. 제가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이 투자하시면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을 같이 만들어 가자. 그런 의미로 영상도 만들었고 영상 무료로 보셨으면 해당된 문자도 한번 받아보시고 어떠한 내용인지 또한 공개 카톡방 주소도 받아보시고 들어와서 판단해 보시고 아니다, 아닌 것 같다,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